3주 뒤 유럽에서 태양이 사라집니다. 2026년 8월 12일 한낮의 하늘에서 태양이 완전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검은 구멍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국어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천문학이 아닙니다. 수도원 예언서, 종말의 징조, 한반도 예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불안이 돌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식은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초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결정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개기일식이 실제로 어떤 경험인지부터 봅시다.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분일식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고 맨눈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뒤집힙니다. 태양 가장자리에 빛이 한 점만 남아 반짝입니다.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부릅니다. 달 표면의 골짜기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구슬처럼 끊어집니다. 베일리의 염주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꺼지면 태양이 있던 자리에 검은 원반이 뜹니다. 그 둘레로 하얀 코로나가 뻗어나옵니다. 평소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절대 볼 수 없는 층입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새들이 잠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낮인데 저녁이 온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한 바퀴 둘러보면 사방이 전부 노을입니다. 달의 그림자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바깥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기가 시작되기 직전 땅바닥을 보면 이상한 것이 지나갑니다.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대기가 태양의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빛을 흔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림자 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의 그림자는 지표면을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서 있으면 서쪽 하늘에서 거대한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길어야 2분 남짓 동안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12일의 최대 지속 시간은 2분 18초. 장소는 아이슬란드 북서쪽 대서양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정확히 가린다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태양은 지름이 약 139만 킬로미터입니다. 달은 약 3,475킬로미터. 태양이 달보다 약 400배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양은 달보다 약 390배 멀리 있습니다. 400배 크고 390배 멀다. 이 둘이 거의 상쇄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둘의 겉보기 크기가 거의 같아집니다. 둘 다 약 0.5도. 우주에 이런 조합이 흔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는 이런 위성이 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멉니다. 게다가 이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달은 매년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달은 태양을 완전히 덮을 수 없게 됩니다. 개기일식이 영영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한 시대에 우연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0과 400, 이 근소한 어긋남이 또 다른 현상을 만듭니다. 달의 궤도는 완전한 원이 아니라 타원입니다. 가까울 때와 멀 때가 있습니다. 달이 가장 가까울 때는 지구에서 약 36만 3천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약 40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가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달의 겉보기 크기도 변합니다. 가까울 때 약 32구 9분, 멀 때 약 29군 5분. 태양은 약 32분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달이 먼 쪽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면 달이 태양을 다 못 덮습니다. 가장자리에 빛의 고리가 남습니다. 이게 금환일식입니다. 실제로 달의 평균 겉보기 크기는 태양보다 아주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금환일식이 개기일식보다 오히려 더 흔합니다. 두 번째 의문. 달은 한 달에 한 번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럼 왜 일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을까요? 답은 딱 5도입니다. 달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정확히 5.1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계선은 달이 태양보다 위로 지나가거나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지구를 아예 빗나가서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두 궤도면이 만나는 선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을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학이 이 교점 근처에서 일어날 때만 일식이 생깁니다. 태양이 한 교점에서 다음 교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73일입니다. 즉,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 1년에 2번 정도 찾아옵니다. 그마저도 그림자가 지구의 어디를 스치느냐에 따라
대부분은 바다나 극지방에 떨어집니다. 한 지점에서 개기일식을 보게 될 확률은 평균 300 몇십 년에 한 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걸 궤도역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 인류에게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한낮에 태양이 사라집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새가 울음을 멈추고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태양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아주 합리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일식은 오랫동안 징조였습니다. 왕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세상이 끝난다는. 지금 검색창에 뜨는 예언 이야기들은 사실 그 시대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포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록의 힘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422년 세종 4년 1월 1일 한양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그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소복을 입고 인정전 월대 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하였다. 대관들도 소복을 입고 모여 일식을 구하니 해가 다시 빛이 났다. 임금이 섬돌로 내려와 해를 향하여 4번 절하였다. 이걸 구식례라고 합니다. 태양을 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추보하면서 일각을 앞당긴 이유로 술자 2,000봉에게 곤장을 쳤다. 일각은 약 15분입니다. 예보가 실제보다 15분 빨랐다는 뜻입니다. 일식 시각을 15분 틀렸다고 곤장을 맞은 겁니다. 이 시기 조선은 아직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위도에 맞지 않으니 오차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역법, 칠정산이 완성되는 것은 그로부터 22년 뒤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하늘을 정확히 읽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465년 뒤 1887년의 그 개기일식은 실록에 어떻게 적혔을까요? 고종실록 24년 7월 1일. 원문은 딱 3글자입니다. 일식. 관측 장소도 시각도 개기였는지 부분이었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일식이 있었다. 곤장을 치던 나라에서 3글자로 끝나는 나라가 되기까지 465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예언 말입니다.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식을 예측해왔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기록의 힘으로요.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수백 년치 일식을 점토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규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6585일하고 3분의 1일이 지나면 거의 똑같은 일식이 반복된다는 것. 대략 18년 11일 8시간입니다. 사로스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이 재미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8시간이면 지구가 3분의 1바퀴를 더 돕니다. 각도로는 120도. 그래서 같은 사로스의 다음 일식은 같은 곳이 아니라 서쪽으로 120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3번 반복되어야, 즉 54년이 지나야 대략 원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8월 12일의 일식은 사로스 126계열입니다. 이 계열은 1179년에 시작해서 2459년에 끝납니다. 이번 일식은 그중 15번째입니다. 예언서가 아니라 이 표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점토판들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을 쓸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기원전 720년부터 기원전 9년까지의 일식 기록이 180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역대 왕조의 기록 111건이 더해집니다. 서기 434년부터 1280년까지. 이 기록들에는 언제, 어디서 일식이 보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그 시대의 일식을 역산해 보면 계산된 위치와 기록된 위치가 어긋납니다. 계산은 완벽한데 기록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어긋난 것은 지구였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의 바다를 잡아당깁니다. 밀물과 썰물이죠. 그 물이 해저와 해안에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이 지구의 회전을 갉아먹습니다. 하루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얼마나 길어질까요? 2016년 왕립학회 논문이 그 답을 냈습니다. 100년에 약 1.8m초. 하루가 1000분의 2초 정도 길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00년을 쌓으면 일식이 보이는 위치가 지구 반대편까지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토판의 기록과 계산을 맞춰보면 지구가 얼마나 느려졌는지가 역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조성 마찰만으로 계산하면 하루는 100년에 2.3m초 길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값은 1.8m초입니다. 예상보다 덜 느려진 겁니다. 무언가가 지구를 다시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질량 분포가 바뀌는 것, 그리고 지구 핵의 움직임이 후보로 꼽힙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3000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이 점토판에 눌러쓴 몇 줄이 지금 지구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록은 그런 겁니다. 쓸 때는 몰랐던 쓸모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럼 이번 일식은 정확히 어디를 지나갈까요? 그림자는 북극권 러시아에서 시작합니다. 북극해를 건너 그린란드의 빙상이를 지나고 아이슬란드를 통과한 뒤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갑니다. 대기일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다만 포르투갈은 북동쪽 끝 브라간사를 몇 초 스치는 정도라 사실상 스페인이 주인공입니다. 스페인 국립지리원은 이 그림자가 20개가 넘는 주도를 관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서쪽 아코르냐에서 시작해 발렌시아를 지나 지중해의 팔마까지.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보게 될 장면은 좀 특별합니다. 태양의 고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입니다. 아코르냐에서 12도, 부르고스에서 8도, 팔마에서는 겨우 2도. 거의 지평선에 걸린 채로 태양이 검게 지워집니다. 대기가 지속되는 시간도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림자 한 가운데를 지나는 곳일수록 길고 가장자리에 걸친 곳은 짧습니다. 부르고스에서는 104초, 1분 44초 만에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본토가 개기일식을 보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본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유럽 영토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건 페로 제도와 스발바르, 즉 북대서양과 북극해의 섬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대륙 본토에서 보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만 놓고 보면 1905년 이후 한 세기 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페인은 바로 다음 해인 2027년 8월 2일에 또 한 번 개기일식을 봅니다. 그때는 6분 23초, 이번보다 3배 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99%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분일식조차 볼 수 없습니다. 0%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각 한국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식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세계시로 8월 12일 17시 46분경. 한국 시각으로는 8월 13일 새벽 2시 46분입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유럽이 대낮에 우주쇼를 보는 동안 한반도는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럼 그 99%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찾아보니 그건 9년 뒤 이야기였습니다. 2035년 9월 2일 그날 서울에서는 태양의 약 97%가 가려집니다. 누군가 그 숫자를 2026년 이야기로 옮겨 적었고 그게 퍼진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의 수치가 다른 지역 이야기로 옮겨 붙는 것. 일식은 지구 전체에서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 294km짜리 띠 안에 있으면 개기일식, 그 바뀌면 부분일식, 더 바뀌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9%와 100%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사건입니다. 태양은 보름달보다 수십만 배 밝습니다. 그래서 99%가 가려져도 남은 1%만으로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밝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낮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고 코로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1%가 사라져야만 그 검은 원반과 하얀 코로나가 나타납니다. 그럼 한국에서 개기일식을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887년 8월 19일, 그것도 북부 지역에서였습니다. 고종 24년, 조선이 아직 대한제국이 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1887년에서 2035년 148년 만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서울에서는 개기일식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 보이는 곳은 평양과 원산,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최북단 일부입니다. 서울은 그때도 부분일식입니다. 97%짜리. 스페인은 2026년에 보고 2027년에 또 봅니다. 우리는 148년을 기다립니다.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가 지나가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넓고 그림자는 폭이 294km 뿐이니까요. 3주 뒤 8월 12일 스페인의 어느 언덕에서는 수만 명이 지평선을 향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분 남짓 태양이 사라집니다.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179년에 시작된 계산이 15번째로 실행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35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고 볼 겁니다. 저 검은 원반이 왜 정확히 태양 크기인지, 왜 하필 그날인지. 1179년에 시작된 사로스 126계열이 그때쯤엔 20번째 언저리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9년 남았습니다.